안녕하세요. 25차시 수학원 삼각형의 넓이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넘어왔어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끝나면서 제일 메인이 되는 굵직굵직한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 부분 볼 거고요. 그 다음 레벨 3 파트에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 활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막 생긴 사각형, 선생님 막사각형이라고 약간 비공식적인 용어로 부르는데 그런 막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까지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공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증명 배경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경우에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냐면요. 사실 삼각형 여러분들이 많이 넓이를 구해 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삼각형 ABC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쪽의 길이 A의 대변 A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 A라고 하는 것을 밑변으로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를 밑변으로 설정하고 높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한 변의 길이를 더 줬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끼인 각 C의 크기를 알려줬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의 넓이 공식 먼저 제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S는 2분의 1 AB sin C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성립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로 잡았을 때 높이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공식과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되어야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 2분의 1A, 2분의 1A 똑같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쪽에 있는 B sin C라고 하는 부분이 높이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 내에서는 B sin C가 높이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은 교과서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B를 기준으로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구조를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봤을 때 선생님이 세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삼각형의 모든 변과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상황이 뭐냐면요. A와 B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시면서 어느 요소가 필요해 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바리에이션을 해줘야 될 텐데요. 지금처럼 만약에 A와 B의 길이가 주어지고 했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바로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필요하다라는 거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A와 B가 주어졌다면 그 사이에 끼인 각 C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칸에 네모칸 C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된다면 C와 A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C와 A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네모칸에는 B가 들어가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각 한 개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각 한 개가 주어졌을 때 과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변과 어느 변을 알아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각 A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얘를 끼인 각으로 갖도록 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B와 C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와 C를 알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넓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알아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문장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공식의 형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변형해 가면서 기억할 수 없으니까 딱 한 가지 말로 정리를 하죠. 자, 2분의 1 곱하기 변 2개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한 가지 구조로 기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B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넓이를 가장 구하기 쉬운 직각삼각형의 상황에서부터 요걸 기준으로 두 가지 상황을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각 B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삼각형일 때와 각 B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 나누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기 쉬운 직각삼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각삼각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각 B의 크기가 90도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것은 기존에 알던 공식과 이 공식이 같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그림의 상황에 맞게 B의 상황에 맞는 공식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니까 sin B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 이런 식으로 B를 끼인 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AC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랑 같아진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C sin B와 높이와 같다 라는 거 요걸 보이는 게 우리의 증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높이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높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밑변을 A로 밑변을 A로 생각할 수 있도록 높이를 그려주게 된다면 A라는 꼭지점에서부터 선분 BC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 이 높이의 길이를 스몰 h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스몰 h라고 하는 것이 C sin B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높이를 여러분들이 그리게 되면서 지금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왼쪽 삼각형을 쓰고 싶으세요? 오른쪽 삼각형을 쓰고 싶으세요? 그쵸? 일단 지금 보시면 각 B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을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B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왼쪽 삼각형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H를 볼 텐데요. 선생님이 약간 형광펜으로 칠해 놓을게요. 삼각형 ABH 너무 연한가요? 자, 이 삼각형을 좀 주목해서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각 B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B변 C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H를 구해라. 자, 이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실까요? 그쵸? B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사인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사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B라고 하는 것은 B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H는 C sin 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H는 C sin B가 되기 때문에 우리 넓이 공식 사용해 보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C sin B 해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B가 90도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밑변을 A로 잡고 높이가 H가 되도록 한다면 이 H 길이는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그쵸? C의 대변이니까 얘는 C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H는 곧 C일 텐데 자, 생각해 볼게요. 과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높이 H가 C sin B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럼 얘가 과연 C sin B라고 적었을 때 똑같아질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똑같아지죠. 왜냐? B가 90도라고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sin B라고 하는 것은 sin 90도가 되게 되겠고 그럼 그것은 곧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C나 C sin B나 똑같은 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 공식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 AH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곧 2분의 1 AC이기도 하고요.
2분의 1 AC sin B라고 1이라는 값을 덧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도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2분의 1 AC sin B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각 B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이에 주목을 해야 되니까 높이를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쵸?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선분 BC의 연장선 위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높이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높이 스몰 h라고 하고 내린 수선의 발을 라지 h라는 점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높이를 그리게 되면서 이렇게 조그만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삼각형 AHB 그리고 삼각형 AHC.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삼각형에 주목해보고 싶으신가요? 그쵸? AHB 쪽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B라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AHB의 한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H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는 각에 대한 어느 정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 AHB라고 하는 저 조그만 삼각형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내각과 그 다음 빗변, 높이 요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뭔가 사인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각부터 조금 집중을 해보죠. 이 내각의 크기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B라고 주어진 상황이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각의 크기는 180도, 즉 호도법으로 파이에서 각 B를 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내각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사인을 이용해서 저 높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B변분의 높이 해서 C분의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H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아래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H라고 하는 것은 C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너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싶어요. 어떤 걸 활용하면 될까요? 그쵸, 각변환 공식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지금 기준각 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정수 파이꼴 함수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짜투리 이렇게 해서 사인 B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각 B가 둔각이지만 우리가 각변환 공식을 적용할 때 있어서는 B를 예각으로 취급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B는 파이 180도에서 약간 작은 각이니까 2, 4분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2, 4분면에서 바꾸기 이전의 함수 사인의 부호 생각해보면 플러스죠. 자, 그래서 플러스 사인 B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C까지 적어주게 되면 C 사인 B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즉 1번, 2번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B라고 하는 삼각형의 한 내각은 90도보다 작거나 90도거나 90도가 크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상황에서 넓이 공식이 일관적으로 2분의 1 AC sin B라고 하는 2분의 1 곱하기 두 개의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라는 구조를 공통적으로 만족하니까 우리가 얘를 공식으로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공허한 기호로 기억하시면 문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두 개의 변 곱하기 그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 이렇게 공식의 구조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하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아래쪽에 문제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B값이 3, C값이 4, A가 150도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2분의 1 BC sin A라는 형태를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그 사이에 sin 끼인 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변 3 곱하기 변 4 곱하기 sin 끼인 각 150도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한번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50도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호도법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복습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인 6분의 5파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각변환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기준각이 정수 파이꼴이니까 함수 그대로 해서 사인 6분의 파이 가져왔고요. 파이에서 약간 뺀 각이니까 2, 4분면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겠고 요 값은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약분을 좀 해줄게요. 2분의 1, 2분의 1, 4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답은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서 보조선을 그려가면서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삼각함수를 생각할 필요 없이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금방금방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한 공식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레벨 1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깔끔한 형태만 주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너무 쉽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는 조금씩 꼬게 됩니다. 그걸 문제로, 레벨 1의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1의 스텝 1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는 7, B는 8, C는 9 이렇게 주어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높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개의 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의 값을 구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은 각 한 개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지금 높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 공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b, 사인 c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 공식을 떠올리게 된다면 변 두 개는 어느 걸 잡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잡는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두 변에 뭐가 필요하다? 끼인 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끼인 각의 크기 A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각 한 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자,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개의 변과 그 끼인 각을 알 때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개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활용 방법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두 번째 활용 방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개의 각의 정보를 알아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볼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각 A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을 그냥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7의 제곱은 양변 가지고 이제 차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8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9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사인 각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요식을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A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걸 선생님이 좀 더 A, B, C로 표현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각 A가 주어졌다는 것은 양변은 이제 B와 C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테니까 그 2BC는 마지막에 나눠주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마무리는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를 너무 숫자로 적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지금 보시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요거를 이항시키고 A제곱 이항시켜서 분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BC로 나눠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식을 정리하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정리를 해봤을 때 2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8의 제곱 더하기 여기 9였죠? 선생님이 글씨를 잘못 써서 7로 해석을 해버렸네요. 자, 2 곱하기 8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이러한 공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자,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분모도 다 계산하려고 들지 마세요. 분자 계산하고 약분할 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8 곱하기 9 이렇게 써놓고 분자부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4 더하기 81 빼기 49니까요.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3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96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럼 약분이 가능합니다. 8과 96 약분해 볼게요.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2와 12 약분하면 6 남죠? 그 다음에 9와 6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값은 3분의 2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값이 필요했죠. 2분의 1 변 사인 C, 사인 B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값으로부터 사인 값을 구해내야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은 객관식 풀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부호를 무시하고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3, 밑변의 길이를 2로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코사인 A가 3분의 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루트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보이는 삼각형에서 그대로 삼각함수 값을 읽어준다. 그래서 사인 값은 3분의 루트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3단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호가 정해지게 될 테니까 A의 사분면, 각도의 사분면을 통해서 부호를 판별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을 보았을 땐 예각삼각형이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 또는 2사분면. 왜냐?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0도부터 180도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 즉 제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사인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수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A는 1사분면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인 A 값 구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공식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변 두 개, 지금은 요 두 변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8과 9 변 곱하기 사인 B인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인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사인 A 대신에 아까 구했던 3분의 루트 5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약분이 되겠죠? 3과 9 약분돼서 3 남았고요. 2와 8 약분돼서 4 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2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값을 이용해서 삼각함수 값이래. 그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요소가 좀 다르게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요소를 찾아내는 공식 두 가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었고요.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변 한 개와 각 두 개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해요? 그쵸? 변 한 개가 더 필요해요. 일단 변 곱하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 한 개를 더 구해줘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변 한 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코사인 법칙은 못 써요. 그럼 쓸 수 있는 거 한 개 남은 거 뭐 있죠? 사인 법칙, 그쵸?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이 완벽하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주어진 이 길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알아야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그쵸?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180도에서 이 두 개의 내각을 빼는 방법으로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인 법칙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이 전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A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각 A는 180도로부터
40도, 76도 이렇게 두 개의 내각을 빼주면 될 테니까 116도를 빼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4도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요 마주보는 두 개의 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각을 잡든 상관은 없는데요. 선생님은 일단은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40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는 요 두 개의 관계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40도분의 선분 AC의 길이. 일단 선분 AC라고 적어볼까요? 자, 선분 AC의 길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지 되는 거니까 선분 AC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사인 A분의 A 곱하기 사인 4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A 대신에 A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각도 구했죠. 64도라고. 그래서 64도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64도는 0.9라고 했어요. 요거 조금 따로 적을게요. 여기서 바로 적지 말고. 그러면 얘는 사인 64도분의 A라고 하는 거는 45라고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인 40도 0. 일단 한 번 더 적어보죠. 사인 40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게 되면요. 사인 64도는 0.9라고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0.9분의 45 곱하기 사인 40도는 0.6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약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한 칸 올리면서 얘도 한 칸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와 45 약분하면 5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6.4 곱하기 5가 되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해줬을 때 3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요변의 길이는 32라고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에 마주보는 변, 그 다음에 B에 마주보는 변, B, 그 다음에 각 C 요걸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2분의 1 AB sin C 2분의 1 AB sin C 요 공식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해 볼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32였죠.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가면서 사인 76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사인 76도 대신에 0.97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암산에 좀 약한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요거 계산 과정은 스킵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자, 그래서 이쪽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16을 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암산에 약하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7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곱하기 0.97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0 하나 넘기면서 그쵸? 0 하나 지우면서 칸 넘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72 곱하기 9.7 계산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50.4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점 한 개 찍어주면 되니까 698.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각 내각이 좀 더럽게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40도, 64도, 76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생각보다 좀 숫자가 까다롭게 나왔는데 요거 계산하는 거 계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을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요소 중에서 불충분하게 주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 잘 복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